안녕하세요, 동동이갑니다. 지수가 아직까지 완전히 불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관망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관심주들이 있다면은 전 첫 번째로 이제 하나생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생명은 제가 이전에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를 것 같다, 혹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전에 그 FOMC 회장이 이제 옐런 이분이 금리 인상이 곧 이제 좀 진행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이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 고점에서 굉장히 긴 박스 횡보를 하다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이런 하락의 추세 역배열로 만들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양들이 굉장히 좀 이쁘죠. 오르고 난 뒤에 옆으로 횡보, 그리고 다시 1파, 2파, 3파의 파동, 그리고 다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두드리듯이 또다시 매물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꼭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꼭지를 금요일자 이제 돌파하려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시간외로도 플러스 0.68%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이유가,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만만치 않고, 자, 이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실제로, 이런 6개월치의 누적 순매수량을 봤을 때, 자,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까만색이 이제 이게 주가 6개월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개인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최근 외인도 같이 동반해서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매도세 계속해서 밑으로 이제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어때요? 위로 많이 매물대가 없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수급 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금 현재 이슈,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 중에 또 하나 또 강하게 오르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보험주를 하나 봤으니까 은행주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로는 KB 은행인가요? KB금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도 멀리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자, 역사적인 고점이 지금 69,000원, 그리고 뭐 그 다음 고점들의 모양들이 대략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있었네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의미가 없고, 다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요. 주봉상. 그럼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 보니까, 자, 이런 이 초록색이죠. 60선인데 60선과 120선이 있는데, 자, 60선 따라서 올라가다가 살짝 한번 누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요거를 평행되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일단 추세를 보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니까 이게 100%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보니까 이 추세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시총이 워낙에 이제 크니까 아무래도 이런 추세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역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같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 굉장하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하고 같이 이제 순매수, 같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견인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아까 본 그 하나생명하고는 다르게 외인의 수급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누적 순 매매량입니다. 6개월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까만색 선이 주가의 흐름인데요. 이 주가의 흐름이 자, 여기서 박스를 치다가 딱 올려낼 때가 개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 매도세라기보다 기관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런 자리는 급등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살금살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그 횡보의 자리거든요. 이 횡보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그 메이저의 수급이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하나의 매집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열어두겠습니다. 자, 위로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전 고점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날아가냐? 물론 곧바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또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거는 그 기술적인 분석인데요, 올라가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풍산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풍산은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구리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마찬가지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지금 KB금융은 지금 여기 이전에 매물대를 돌파해서 이제 요 자리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이전 그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 곧바로 여기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눌렀다가 이전에 저항선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몰빵이 아니라 분할적인 매수가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하나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KB금융, 네,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거는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자, 금호석유 그리고 금호석유우가 있는데요. 금호석유우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했는데 날라갔어요. 근데 매수할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갔어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게 이런 중장기로 이제 매매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증권사 리포트를 좀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그 금호석유에 대한 그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가 이야기를 많이 나오면서 특정한 그 종목을 많은 증권사에서 내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그 이슈가 있죠. 이전에 제가 효성 관련주들을 찾다가 굉장히 이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금호석유도 그때와 비슷하게, 효성그룹과 비슷하게 똑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 굉장히 그 시장에서 핫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친구도 이제 좀 눌려지면 따라잡는 건 조금 무리겠죠. 5일선과 너무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고, 다만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봐도 될 만한 자리를 한번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석유 한번 볼게요. 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단 추세가 이런 초록색 선 따라서 60선이죠. 이 60선 따라서 쭉 꾸준히 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죠? 이 친구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추세를 한번 타면 끊임없이 오르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전 고점이 이제 그런 그 매물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주봉상 보니까 이 전 고점을 지금 현재 넘겨서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주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8만 원 정도가 계속 지금 현재 두드리고 있는 그 주봉상의 흐름이고, 일봉상을 보면은 이제 돌파하고 살짝 눌려졌어요. 살짝 눌려졌는데 이전에 매물대, 그러면 꼭지까지 한번 본다면은, 자, 꼭지까지 한번 본다면은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이라고 한번 볼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통 이제 35만 원에서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35만 원 그리고 40만 원대 정도 적당한 수준에 되는 증권사 리포트 한 두 개 정도만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자, 황제 재림이라고 하네요. 자, 고무, 라텍스, ABS, BPA, 네, 뭐 잘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자 보니까 ASP 그리고 뭐 이런 뭐 마진이 좋다 그리고 글로벌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5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 제품 쇼리지는 일부 제품들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미국 한파 등에도 기인을 한다 등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위생용품 강세 경기 회복 수요로 바톤 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읽기가 조금 더 편하네요. 어닝 서플라이즈 기록뿐만 아니라 합성 고무 및 그 페놀 유도체가 강세다. 이야기하면서 자 실적 부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360억, 740억, 280억, 260억, 230억 뭐 그렇게 뭐 좋아지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호황이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자 이 종목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 TV의 주봉을 봐도 일봉을 봐도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바닥을 2003년이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보이죠. 자,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상향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이 굉장히 어때요? 괜찮다라는 거죠. 네. 우량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추세 속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리를 돌파하면 또 새로운 그 추세를 만들고 돌파하면 또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데 최근에 그 이 자리를 자 두드리다가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도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꼭지가 살짝 튀어나긴 했지만 대략 이제 이런 박스인 것 같아요. 긴 박스인데 드디어 이 긴 박스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가 2019년 뭐 후반, 초반부터 해서 끊임없이 이제 길게 지금 이어졌었는데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에 외인의 수급 장난이 아닙니다. 개인의 수급은 빠지고요. 외인의 수급은 주가를 계속 올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프리카 TV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영업 이익을 같은 걸 보시면은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숫자적으로요. 270억, 370억, 500억까지가 작년에 영업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700억, 900억, 1300억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는 앞으로는 뭐 더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이제는 올려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 이 종목을 좀 그 모아서 잡아가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가 이제 시작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성 TC를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진성 TC 주봉입니다. 이 주봉을 보니까 역사적인 고점을 크게 만들고 자, 이렇게 여기만 볼게요. 크게 만들고 난 뒤에 자, 여기를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가격의 위치를 선으로 그으니까 대략 15,1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현재 올려내고 난 뒤에 계속 지금 하나, 둘, 셋, 4주 동안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고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보통 이런 그 가격의 매물대, 역사적인 매물대가 돌파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면서 여기는 강한 발판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진성 TEC가 왜 좋냐 이렇게 봤을 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성 TEC가 원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부양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뭐 18,000원 정도, 지금 현재 뭐 16,000원이니까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뭐죠? 이런 건설 기계 같은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좀 호황이 지금 좋아요. 특히 이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보시면은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또 다른 박스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 양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개월치 수매수량이고요. 개인의 매도세는 굉장히 좀 보기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 종목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 건설 기계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볼만한 거는 현대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죠. 현대 건설 기계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60일선 따라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죠. 네. 이 강하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자,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다시 눌렀다가 아까 풍선 보여드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현대 건설 기계에 마찬가지 외인의 수급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인 건설 기계의 그 시장이 이제 호조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